전통적인 교정 치료 방법이 브라켓을 붙여서 하는 교정 치료입니다. 그죠? 근데 투명 교정이라고 하면 브라켓이 없는 교정이에요. 그래서 투명하다. 브라켓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이제 그 트레이가 그 치아에 붙이는 그 교정 장치, 브라켓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투명 교정용으로 나오는 이 트레이, 투명 교정 장치로 사용하는 이 투명한 트레이 자체가 입안에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교정 치료가 될 것이고, 이게 빠져나와 있는 시간만큼 또 치료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에 바쁘죠, 그죠? 학생들도 그렇고, 뭐 직장인들도 그렇고 많이 바쁘기 때문에 뭐 할 일이 많아요.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또 뭘 많이 먹어요. 밥만 먹냐, 하루에 세 번 밥만 먹냐,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밥을 제외한 식간에 먹는 그런 음식을 먹는 시간들이 있어요. 간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죠. 뭐 음료수도 마시고, 이런 등등의 시간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입안에 그 트레이를 유지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교정을 시작하겠다. 나는 브라켓을 붙이지 않고 치아 교정을 할 것이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겠다.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교정을 5년씩, 6년씩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2년이다. 그러면 그 안에 교정 치료를 끝내고 싶다. 그러면 본인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 중간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지가 좀 단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 시간, 잠자는 밥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간식 먹는 시간을 이제 조금 더 줄이게 되면 조금 더 트레이를 입안에 끼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밤에 주무실 때 당연히 트레이를 끼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트레이를 꼈을 때도 그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1번 트레이, 2번 트레이, 3번 트레이 쭉쭉 나가죠, 그죠? 그러면 본인이 2주간 이 트레이를 껴야 된다. 근데 내가 실제로 낀 시간 자체가 2주의 시간은 경과했지만 중간에 끼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면 1번 트레이에서 2번 트레이로 넘어가는 그 이행 자체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상담을 해서 그 트레이를 그 전에 껴야 되는 그 트레이를 충분히 더 끼고 나서 그 다음에 이행해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브라켓이 있는 것처럼 그 브라켓의 종류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투명 교정 장치는 교정 장치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낄 때는 입안에 장치가 들어가는 거고, 뺐을 때는 입안에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장치의 재질 자체가 투명하다는 것도 있고, 본인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장치를 제거를 해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사진도 찍을 수 있겠고 인터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냐?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응증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비발치 케이스가 적당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병원이나 어떤 그런 케이스들을 홍보를 하면서 회사에서 발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투명 교정 장치를 사용해서 교정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꼭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발치 케이스를 투명 교정 장치로 치료를 끝내려고 했을 때는 치료 기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교정치료 마무리 단계에서는 브라켓을 붙여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브라켓이 들어가고 그리고 철사가 들어가야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환자 본인의 협조도가 정말로 좋다. 나는 24시간 중에서 거의 20시간 이상을 입안에 장치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효과가 좋다고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6시간, 12시간 절대로 치아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발치 케이스일 때도 이제 어떤 폭경 확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공간이 부족해서 치아들이 종성이 있고 던디가 있긴 한데 그 치아 자체가 발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전체적인 그 악궁의 폭경 자체를 넓혀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투명한 트레이로 치아를 전체적인 악궁을 확장하는 것은 조금 더 힘들 수 있겠습니다. 폭경을 축소하는 것도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투명 교정으로 그런 것들을 시도했을 때 교정 치료가 끝났을 때, 즉 입안에 장치가 없어질 때는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를 뺀 발치 교정, 이를 반드시 빼야 되는 발치 교정 케이스에서 투명 교정으로 치료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 이것은 사실과 많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치과에 이제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투명 교정하면은 녹티 교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투명 교정 그 자체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이너한 프로블럼, 그러니까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도
환자에게 교정장치, 브라켓이나 쇠사를 넣지 않고 충분히 일상적인 생활, 본인이 뺄 때는 충분히 빼서 제거를 해놓고 다른 걸 할 수 있고 또 바로 그것을 이제 교정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치과에서 그리고 환자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 산업, 전 세계적으로 AI,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진척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컴퓨터들 어쨌든 자기 스스로 학습하고 자기 스스로 배우고 자기 스스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경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치과계에 있어가지고 AI하고 가장 잘 접목되고 잘 맞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투명 교정의 부분입니다. 교정치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AI가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 투명 교정과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환자들이 집에서 자기들이 이제 배달받은 어떤 키트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본을 떠서 보내게 되면 AI 인공지능이 디자인을 해서 그 사람의 개개인에 맞는 최적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장치를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벌써 미국이나 어떤 스웨덴이나 캐나다 뭐 인도는 물론이고 인도, 중국 특히 이제 앞서 나가는 주자가 또 중국이 될 수 있겠습니다. 3D AI 쪽으로 AI하고 가장 접목돼서 우리가 정말 이제 발전된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투명교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병원에 최소한으로 내원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명 교정을 이제 다루고 주로 이거를 이제 시술을 하는 그 병원들, 그 사람들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자기가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을 메꾸지 못했다. 거기서 이제 개입이 생겼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